첫 번째 종목이 조선기자재 관련주. 이번 주에 이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또 전략을 알려주신 바 있는데요. 히든카드, 히든 종목도 이번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 이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이제 했었어서 언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에 갔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그 강태공 전문가님이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최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저도 흔쾌히 동의를 한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의 이제 3사, 이제 빅3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빅3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었고, 이제 뭐 수주 규모만 봤을 때는 한 4% 정도 감소가 됐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화가 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카타르발 이 대규모 수주를 받아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규모가 큰 이제 뭐 중공업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경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삼성중공업만 보더라도 이제 6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64%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몇 프로 상승이 나왔습니까? 지금 69%대 상승.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는 이번 주 이제 뭐 한 50%에서 8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그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비슷한 평균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이제 이런 대규모 파동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신공항 관련된 섹터들도 사실 이제 이런 이제 규모만 봤을 때는 뭐 2조, 3조 가량도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증을 한다라는 이슈만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23조 규모의 그런 이제 수주를 통해서 이 하청 업체들의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런 수주 물동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은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50%에서 80% 정도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섹터들이 눌린다면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급등 시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에 유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양시장의 이제 이 증시가 상승 추세가 되면서 이런 이제 캐파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용 물량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저가에 매수하고 외인 기관들이 위에서 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놓으라 하는 뭐 워렌 버핏부터 이제 투자 귀재들도 쌍바닥을 예측을 하고 이제 매수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펀드 매니저, 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쌍바닥을 노리면서 이제 매수를 못했던 그런 이제 타이밍을 요즘에 다시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실질적인 실적주들이라든지 적자 기업에서 이제 이런 이슈로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이제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을 선취하셔야 할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이 카타르와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와 23조 원 이 LNG 운반선 계약 소식과 함께 강한 급등 시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최바닥권, 이것이 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 종목보다 이게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세계 1위 타이틀을 보유한 해상 땡땡땡? 해상 글로벌? 뭐죠? 일단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LNG 이 연료를 운반을 한다. 그리고 이 운반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후판, 그다음에 뭐 기자재,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 운반 요소들이 이제 차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계 1위 타이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최바닥권까지 빠졌는데 또 최근 들어서 이 악재를 또 해소를 해줬고 다시 한번 이 업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좋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뭐 움직임 보여줘봤자 뭐 10% 이내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타이틀에 맞게 지금 이제 주가가 50% 이상 상승해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열어봤는데요. 오늘 종목,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입니다. 이슈는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점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 갖고 있는 이 종목 무엇일지 계속 추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문자로 또 여러분들이 조금 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자창 같이 열어볼까요? 문자함에 종목들을 좀 보내주셨네요. 신사임당님 KSP, 신사임당님 펜오션입니다. 화이트팀 LGMM 아닐까요? 신사임당님 너무 예쁘세요. KSP 가자. 강태공님의 KF, 임당님, 앵커님, 태공님 장미꽃 놓고 갑니다. 신사임당님 옷을 보니 너무 시원하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화이팅하는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KSP나 펜오션 뭐 이런 종목들로 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중에서 정답이 있을지 계속해서 1899에 2163번으로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도 힌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계속 추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나가게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계속해서 추리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스피디하게 보내주세요.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강태공 전문가가 어떤 힌트를 준비했을지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세 번째 단서 되겠네요. 보시죠. 예, 그 수혜 이슈 이번 주 있었죠. 이 카타르 23조 LNG 수주 소식 이에 따라서 이미 움직이는 종목들 있었는데 이제 강태구 전문가님 어떤 힌트 주시겠습니까? 사실상에 많은 분들이 23조가 거의 23조에 대한 이 수혜라고 하니까 이 수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 조선업들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다른 조선업을 찍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을 찍을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 원래는 뭐냐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수주를 했을 때 한 척당 이제 회사에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는 2억만 달러 정도의 한 척당이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1,000만 달러 정도의 이득 마진이 남는다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상에 이번에 그 수주를 했던 이 수주 금액이 가장 중요해요. 수주 금액이 이제 1억 9,200만 달러 정도 척당의 수주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회사에서 회사에서 마진을 안 남기거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주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를 통해 가지고 중공업이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다시 살아날 거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수주를 받아온 금액 자체가 마진이 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조선업에서 일단 수주를 대량을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싼 가격에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하청업체라든지 밑에 있는 업체들한테 야 우리가 싸게 받아왔으니까 너희도 돈 조금 줄게 해서 돈을 조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한 금액대로 주고 물건을 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수주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하청 밑으로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 업종이 돼야지 지금 이 뭐 조선소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종에 대한 실적이나 업종에 대한 수혜를 예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이겠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살 게 아니라 이 기업에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자재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 부품 관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무리 23조가 됐든 30조가 됐든 50조가 됐든 지금 이름이 마진이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선택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편입을 그 조선업황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지 23조가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조선업이 마진을 남기지 못할지언정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이미 일거리가 생기고 이제 또 뭡니까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밑에 업체들은 실질적인 이득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 방금 말했던 조선 3사의 어느 한 곳에라도 부품을 납품하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조선 3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 어디일까요? 아직 힌트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힌트 찾고 계신지 저희가 좀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힌트 또 남아있죠? 마지막 힌트 되겠습니다. 네 번째 힌트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마지막 힌트는 좀 색다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상의 사실상에 이거 이렇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 LNG선에 대한 이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잠시 지나갔지만 납품한 기업들만 찾으라고 하면 20가지, 30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냥 거기에서 정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최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최바닥. 그냥 이 종목을 보자마자 야 이건 바닥이구나. 전에 DIC라는 종목을 한번 예시로 한번 드릴게요. DIC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때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 자리는 일단 사고 보는 자리라고 이런 최바닥의 자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슈를 생각할 게 아니라 사고 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DIC와 비슷하게 완전히 이 종목을 보는 순간 이런 최바닥에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최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거리에서 상상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기업에 대한 이름을 그냥 영어와 한글, 일단 영어 한글이 섞여 있어요. 그대로 이제 영어 한글 섞여 있는 걸 풀이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냥 길거리에서 상상을 한다. 라는 이 정도의 그냥 그대로 기업의 이름을 풀이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히 맞추기 쉬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